교육이나 훈련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강아지들끼리 놀다가 싸워서 이제 교상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림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아지가 놀다가 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자, 일반적으로 교상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강아지들이 이 목덜미라든지 또는 귀 또는 이제 뭐 등 같은 데 물려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귀의 경우에는 출혈이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혈관들이 있어서 잘 멈추지가 않은데 이럴 때는 일단 뭐 손수건이라든지 천을 통해서 이 수건을 통해서 일단 지혈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혈이 됐다라고 싶으면 소독약이나 아니면 깨끗한 물로 뿌려서 그 부분을 일단은 위생적으로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압박무대나 또는 다른 수건을 퍼즐을 통해서 누른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이동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톱이 빠졌을 경우에도 강아지가 출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혈제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압박근대를 눌러서 일단은 지혈을 한 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구조했던 것 같아요. 응급처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교육이나 훈련 하시면서 혹시 반려동물한테 주의해야 될 점 있으실까요? 행동이나?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항상 놀다가 과도하게 흥분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흥분했을 때는 입을 써서 상처를 내거나 또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흥분했을 때는 항상 흥분의 정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항상 조금 강아지를 좀 붙잡아서 옆에 두거나 그리고 이제 서로 또 뛰어놀기 하고 나서 일정 흥분도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놀게 하는 그런 걸 반복시켜주다 보면 아이들의 흥분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양이도 이제 다묘인 경우에 너무 이제 우다다를 심하게 노는 경우에는 떼어서 잡아서 떼어놓고 흥분이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놀게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흥분 지수라는 게 10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15 같은 애가 이렇게 놀다가 떼어내고 놀다가 떼어내고를 반복하면 저 10, 9, 8, 7 이런 식으로 줬는 흥분 지수가 최고 조행분 지수가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평상시에 해주면 좋은 마사지 같은 거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마사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신 마사지 또는 요즘에 뭐 마사지 기계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굉장히 마사지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이제 이완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이제 릴렉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하고의 유대 관계를 굉장히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진 마사지는 이제 텔링턴 T 마사지라고 하는 마사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1과 3분의 1로 몸의 전신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라고 하면 몸의 전신을 손가락 끝부분으로 몸의 한 바퀴를 돌리고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돌리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몸을 돌리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부분에 이 마사지를 하는 것들이 이제 텔링턴 T 마사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전신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이제 권하는 건데 이제 림프 마사지라고 해서 우리 강아지들도 우리 사람과 달리 굉장히 그 림프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신에 퍼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림프절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좀 모여 있다. 다 전신에 있으나 미세혈관들이 다 있으나 중요하게 모여 있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목 쪽에 이 동맥 쪽 이쪽 부위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쪽 앞다리의 겨드랑이 부위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앞뒤 옆다리, 이제 왼발, 오른발 다 이쪽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식기가 있는 서해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부 쪽 안쪽에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이 생식기가 붙어 있는 이 모임은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겨드랑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꼬리 부분에 있는 꼬리, 뿌리, 이런 부위들이 이제 림프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 부위를 너무 아프지 않은 압을 통해서 처음에는 약간 좀 부드럽게 주물러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혈액순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들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혈액순환도 되고 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사지의 효과, 물론 당연히 건강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호자하고의 쓰다듬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패팅 또는 이제 쓰다듬는다고 해서 그루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보호자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를 굉장히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은 이런 마사지 같은 경우를 해주면 굉장히 그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혹시 슬개골 탈고 있는 강아지한테도 인프레 마사지 그런데 슬개골 탈구의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부위를 목 부위와 겨드랑이 부위라고 했어요. 근데 슬개골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 무릎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에도 물론 이제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슬개골 탈구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니까는 부드럽게 그 부위를, 사실 근육 부위를 주물러 준다고 봐야 돼요.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뼈를 주물르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근육을 주물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좀 우리말로 하면은 처지게 만든다고 봐야겠지. 주물러서 계속 마사지를 함으로써 처지게 만드는 거니까는, 슬개골이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 근육, 슬개골 근처의 근육들을 주물러주면, 마사지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슬개골 말고 또 다른 재활 마사지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부위를 다쳤느냐,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부위에 병력이 있느냐인데, 주로 이제 강아지들의 경우나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 슬개골 또는 이 대퇴부에 있는 이제 고관절이에요. 근데 이 고관절을 제가 이제 만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관절 유형성증은 슬개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이런 부위가 탈구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고쳤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다 이게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한 애들이 이 탈구됐을 때, 이형성증이 났을 때 아프기 때문에 이 만지는 부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즉 아픈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는 이 근처부터 다른 부위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굳이 뼈를 만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위의 근육들을 이완시키면서 해주게 되면 재활 효과가 있겠죠. 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지금 5월인데 날씨가 더워지면은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탈수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탈수증이 생긴 애들에게는 차가운 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탈수증의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주사기 위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상사고, 물림사고가 났을 때는 지혈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즈나 수건 이런 것들을 좀 상비용품처럼 우리 산책할 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애견 놀이터, 애견 카페를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면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에 지혈제가 있어요. 파우더가 있는데 그런 것도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소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백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하게 필요하죠.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 사람들도 100세 시대 하지만 강아지들도 이제는 강아지 나이에 100세 시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도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평균 연령이 17세, 18세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반려동물 보건학과라든지 이렇게 생기면서 또 보호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있고 위생에 대한 관심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이렇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게 우리가 이제 형태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얘네들의 어떤 위생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또 주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영양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토탈, 여기서 말하는 건강 백과라는 게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또 평균 수명도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